찾아가서 뵙고 인사를 드렸더니 괜찮다,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을 또 제 주민등록증에 부산 직할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직할시, 벌써 직할시를 알지 않습니까? 저는 공대 출신의 공학 박사로서 평생을 세계 최초로 뭘 만들어 왔던 사람이고 실제로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부산에 처음 내려와서 국보시장을 방문하시고 상인들과 이제 악수를 하시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손털기 논란. 네. 그리고 주말에는 정청래 대표가 내려오시면서 그 네. 지원 유세 과정에서 좀 발언과 관련된 네, 논란도 네. 있었습니다. 네. 그 현장 유세 태도 전반에 대한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상대 측 후보인 박민식 전 장관이나 한동훈 전 대표 또 좀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네. 후보님께서는 좀 악수에 관련돼서는 손저림 때문에 좀 그랬다라고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고 또 설명도 하셨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들이 유권자들에게는 어떻게 비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네. 현장 유세 과정에서의 그 태도 논란에 네.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손떨림도 그렇고 어제 것도 그렇고 제가 어떤 악의를 가졌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아무래도 제가 이런 정치가 처음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털기를 또 의도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당사자분께는 그래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밖에다가 날리지 않았는데 직접 찾아가서 뵙고 인사를 드렸더니 괜찮다,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을 또 격려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말씀처럼 이제 아이와 이제 부모님께 정말 이제 죄송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게 이렇게 저기 메시지도 나갔고 실제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결국 중요한 건 제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더 겸손한 자세로, 더 낮은 자세로 집중을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논란이 정치 시인으로서의 좀 현장 감각 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세 방식이나 그 태도에서 좀 보완해야 할 점,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달라질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 경험이 처음이지만 또 많은 주위에 도와주시는 분들, 조언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팀에서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또 지역 주민분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주시고 제가 또 열심히 그걸 받아들여서 체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반 제가 체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걸 빠르게 체화하느냐 그리고 체화를 잘할 자신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앞에 보면 3개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겸손하게 강렬하게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계속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분들의 말씀 경청하고 또 공약을 만들던 제가 일을 하던 그분들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열심히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석 사퇴하시기 전에 그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계실 때 대통령님하고 해외 순방하셨잖아요. 네. 그때 저희 CBS 저하고 잠깐 연락이 닿았었는데. 예, 그렇죠. 문자로. 네. 어찌됐든 저희 CBS가 지난 1월에 처음으로 하정우 수석님의 보궐선거 가능성을 첫 보도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전재수 후보님이 직접적으로 이 북가외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해 봤을 때 언제 좀 결심을 하게 됐는지, 언제부터 네. 처음 고민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됐고, 또 이 북갑에 왜 출마하게 됐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보도 우리 관계자님이 하셨을 때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때는 정말 청와대 AI 수석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워낙 많았고 준비되어 있는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점점 선거가 다가오고 전재수 후보님이 시장 선거 나가게 되는 게 확정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더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하시고 또 당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청와대 정무수석 라인 통해서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청와대의 업무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 주셨을 때 같은 경우 제가 베트남에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문자로 제가 답을 드렸죠. 구포초등학교는 사실 무근이다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건 그 전주에 이제 방송 나가서 순방 다녀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직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부분은 온전히 개인의 의사결정의 영역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었지만 결정을 어느 정도 순방 초기에 하긴 했는데, 문제는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대통령의 업무고, 대통령의 업무는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 모든 것들이 대외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출마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사표를 쓰고 나와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일을 마무리를 하려면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비를 밝힐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애매하다고 욕을 먹더라도 제가 주어진 일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 사나이는 일을 받아놓고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저도 용납을 못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해왔던 제가 꼭 해야 하는,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순방에서의 인도 베트남과의 AI 성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공동선언문때 쭉 다 나왔죠. 네. 그리고 마무리가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가 들어와서 영국 바깥에 세계 최초로 AI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까지 제가 마무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제가 나간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딱 마무리를 하고 잘 정리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대통령님께 잘 설득을 드렸습니다. 아마 뒤에 질문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유로 지금은 청와대에서 수석으로서 해야 될 일보다 입법에서의 속도를 올리고 전문가로서, 그리고 지방 주도 성장에 있어서 한 군데라도 먼저 성공 케이스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야 그 동력을 가지고, 그 성공 사례를 가지고 전 지방에 그대로 확산해 나가는 게 가능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시고 흔쾌히 바로 수락을 해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연휴 5월 1일 노동절부터 시작한 연휴에 북구 만덕으로 전입신고를 마치셨잖아요. 네. 동시에 좀 일각에서는 사상 출신이라는 지역 연고 논란도 조금 있습니다. 네. 좀 지역 연고 논란에 대한 좀 본인의 입장 직접 듣고 싶습니다. 네. 1995년 3월 1일로 돼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어떤 게요? 북구에서 사상구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북구는 금곡부터 시작을 해서 저 멀리 주례까지가 다 북구였어요. 북구가 굉장히 큰 구였죠. 제 주민등록증에 부산 직할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직할시. 벌써 직할시를 알지 않습니까? 북구 개업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론이 어떻게 북구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다른 후보분들, 저는 네거티브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가 아예 없는 분도 있고, 이렇게 주장이야, 여기가 내 고향, 정치적 고향이다 말씀은 하실 수 있죠. 근데 말은 실제 행동과 결과로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증명이 되는데, 마찬가지 비록 고향이긴 하지만, 고향이고 정치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한번 공백이 있었다가 다시 고향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저는 정치를 하지 않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서울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회사에서 AI 연구개발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나란 일을 했고, 언젠가는 고향을 위해 기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 시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이라든가 그리고 지방 성장에 있어서의 굉장히 타이밍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처음으로 정치를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제가 정통성이 있지 않나라고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단순한 전입신고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구의 정치적 뿌리를 내리겠다라는 의미로 네. 해석이 됩니다. 그 형식적인 주소 이전이 아니라 그 실제로 지역에 정착해 활동하겠다는 점을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건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북구에 출마를 하게 된 건 북구의 이 성장, 북구의 현안을 당연히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부산의 AI, 해양수도 AI 달성, AI 대전환의 핵심 성공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북구의 AI를 통한 전환 혹은 첨단 기술 혹은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전환이라고 하는 게 북구 현안을 모르고선 절대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AI 상강 달성,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사회 만드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인데 북구에서 그걸 실현을 해야 되고요. 북구에서 그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북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구 현지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안들을 제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북구에서 실제로 저희 입생고뿐만 아니라 계속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고 또 이 안에서 모든 솔루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필요하면 수도권에 있는 AI 기업이라든가 기술인들이라든가 과학자들과도 당연히 협업을 할 거고 또 마찬가지 타 지역에 있는 분들과도 협업을 할 거고 그래서 솔루션을 만들어내가기 위한 모든 방법을 쓸 거다. 그런 측면에서 북구에 올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후보들보다 조금 늦게 선거에 뛰어들었다는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판세를 끌어올리려는 좀 키포인트, 핵심 전략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 북구에 필요한 국회의원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기준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 지역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잘 실제로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이 부분 우리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북구의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면 교통 문제 그리고 어르신들의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돌봄이나 의료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상권이 좀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것들이 없지만 전재수 후보님이 지난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반을 닦아놓긴 했는데 이제 그 위에서 지금 남아있는 현안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국회의원, 시장 그리고 중앙정부가 힘을 합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교통인프라 같은 경우만 봐도 대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만덕과 센터밀 있는 대심도가 왜 밀리고 있는가가 단순하게 대심도를 잘못 설계해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교통인프라의 연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건 부산광역시만의 문제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가진 후보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제가 비록 늦게 이렇게 조인을 하긴 했지만 결국 북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말로는 다 발전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께 계속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요. 현명한 북구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이념을 넘어서 우리 고장, 우리 고향, 우리 북구가 정말 발전할 수 있으려면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가를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공학보다 북구의 발전 전략,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전략이신 것 같네요. 이번에 승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에 대한. 많은 분들은 이제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를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우리 주민들께 어떤 발전적인 전략을 보여드리고 그게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를 잘 설명드리고 그래서 북구의 10년 후 미래상이 이렇게 발전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충분히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이 승리 전략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 때문에 제가 이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주민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점들 계속 다 적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의 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하도 좋아서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디테일은 또 다릅니다. 그 디테일들 열심히 이렇게 경청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공약으로 만들고 현안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 최고위가 부산 비펙스에서 열렸는데 그래서 처음 말씀을 드린 게 북구를 대한민국 AI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호 공약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긴 하지만 북구에서의 가장 어떤 어려운 문제인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 AI 시대에 AI 인재로 자라나는데 대한민국 어딜 가도 북구가 최고가 되도록 하는 걸 제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 부분은 뭐 전재수 후보랑도 얘기가 된 부분이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변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얼마나 실현 가능하게 네. 만들고 그걸 설득하냐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호 공약, 대표 공약 좀 궁금합니다. 네. 좀 준비하고 가신 대표 1호 공약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약간 공개하기가 좀 그렇고요. 어차피 제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그리고 개소식도 있는데 그 중간 어딘가쯤에 어떤 저희 출마 선언이 될지 혹은 기자회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때 공약을 좀 정리를 해서 중요 꼭지별로 단계 몇 차례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각 이 북구 갑 지역이 크게 구포, 덕천, 만등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이 조금 이렇게 현안들이 다른 고유의 현안들이 있고 전체 현안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구를 AI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라는 그거는 예, 굉장히 메인 테마, 메인 테마.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시의회 기자단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도 뭐 북구 등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수 있다라는 뭐 안도 나왔었고 네. 또 북구, 사상, 김해, 창원을 연결한 좀 구상도 밝히셨는데요. 다만 좀 AI 정책이 다소 추상적이다. 네.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좀 이 같은 구상을 실제 지역 발전 전략으로 어떻게 좀 구상하고 있는지 네.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이런 산업 AX의 허브가 북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줄기다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려버리면 이게 공약을 얘기하는 게 되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웠고요. 교통뿐만 아니라 뭐 상권 문제, 뭐 구포시장을 어떻게 더 활성화를 할 거냐, 그리고 또 교육 문제, 의료 인프라 문제, 이 각각이 인공지능이랑 연결이 됐을 때 훨씬 더 파괴력 있는 어떤 대안이 혹은 솔루션이 만들어질 수 있긴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미 꽤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개별 메시지로 제가 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재수 후보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러닝메이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전재수 후보님하고 하수성님 두 사람 간 역할 분담과 시너지 전략 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네. 사실 어제도 전재수 후보님이랑 좀 말씀을 나눠서 해양 AI 수도 부산이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 공천자대에서도 해양 수도 부산이라고 하는 큰 어떤 방향성에서 인공지능이 얹혔을 때의 파괴력,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 디테일에서 어떻게 부산 지역 전체에서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 인공지능을 넘어선 전반적인 첨단 기술이 부산 그리고 부산을 넘은 부울경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 공약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만간 부산시의 공약 형태로 쭉 소개해야 될 텐데 그때 또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아요. 정치 신인으로서의 좀 초반에 한계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시의회 기자단과의 그 간담회에서 크리티컬하지 않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셨었거든요. 좀 유권자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 네. 또 이번 선거에서 어떤 걸 좀 증명하고 싶으신지, 네. 또 자신의 강점이 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크리티컬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정치 경험 많은 분들의 어떤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처럼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북구에 어떤 영향을 가진 국회의원이 시급하고 중요한가 기준으로 보면 기존의 어떤 정치 이념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념적인 가치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이념적인 가치들이 정말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솔루션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실제로 북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후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과거의 일을 분석을 해서 판단을 내리는 영역의 일을 했고 그런 일들은 생산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도 실제로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공대 출신의 공학 박사로서 평생을 세계 최초로 뭘 만들어 왔던 사람이고 그게 기술이 됐던 혹은 서비스가 됐던 제품이 됐던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국가 전략이 되겠죠. 이렇게 계속 창의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것들을 기획해왔고 만들어왔고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북구의 문제들 그리고 문제들을 넘어서서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제 방법들 그리고 그 방법을 실현하는 데 뒷받침이 될 법 그리고 예산, 사업 같은 것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구 주민분들이 염원하시는 북구 발전에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이념적 가치보다 어떻게 미래를 열어가고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가장 강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정한 일잘러 하지피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 출신으로서 부산에서 최초의 엔지니어 출신의 국회의원이 탄생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네. 더 겸손하게, 더 경청하면서 열심히 말씀 듣고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